네,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이제 오늘 클래스는 이제 성향을 파악하는 스킬인데요. 이제 이거는 샥 스킬이라는 클래스에서 해요. 샥 스킬 때 뭐 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지금까지 한 30분 정도 상담 피드백을 해요. 제가 더 상담을 잘해서 잘나서 피드백하는 것 절대 아니죠. 제가 피곤할 때는 상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제가 더 나은 사람이라 상담을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고 고용 강사입니다. 고용 강사. 그래서 전문적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으세요. 이렇게 세 장을 보실게요. 세 장을 보시는데 우리 어저께 토요일이에요. 선생님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저기 명지에 계시는 단골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근래에 만난 누군가가 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예요. 이제 클라이언트인데 이 사람 어때 보여? 우리 대표님이 주신 정보는 이 친구가 23살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23살이고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렇게 세 장을 뽑았어요. 세 장을 뽑고 제가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이래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 대부분 060에 계시는 분들 기준으로 할게요. 060에서 세 장을 뽑으면 보는 순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카드 어떻게 읽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딱 10초 정도 생각해 보실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지금 기사가 인류학자 마거렛 미드의 인류의 시초라는 의미인데 이게 강자가 살아남는 동물의 왕국이에요. 원시시대가. 그런데 인류가 어떻게 뭐 강력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몸집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죠. 인류의 시초가 인류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불이라고. 불과 도구의 사용. 불과 도구의 사용인데 과연 정말 불과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남았느냐? 그게 아닐 거라는 거죠.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게 됐느냐? 15,000년 전에 인간의 넓적다리뼈가 문명의 증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의 왕국에서는 누구 하나 다친다는 게 그 사람이 이미 낙오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 사람을 버리고 냅다 뛰어야죠. 그런데 당신의 다리가 부러지면 곧 죽음을 의미한다. 위험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고 부상당했다는 것은 포식자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러진 넓적 다리뼈가 다시 붙었다는 건 어떠한 인간이 그 낙오자를 지켜줬고 묶어줬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었다는 사실이 증거라는 거예요, 선생님. 자기 혼자만의 생존을 도모하지 않고 동료를 돌봐줬다는 사실. 이게 인류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려는 건 이 뼈거든요, 선생님. 마거렛 미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함께 생활하는 동료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동료가 공경에 빠졌을 때 어려운 사정에 공감을 하며 자신의 위험이나 힘듦을 무릅쓰고 동료를 도울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인류의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제가 성숙한 인간상이 무엇이냐. 머리죠. 이제 지적 능력이죠. 냉철한 판단 능력이냐 가슴이냐 지극한 공감 능력이냐 물어보시면 판단 능력과 공감 능력이 모두 뛰어날 때 그 사람이 가장 성숙한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이 공감만 하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선생님이 막 냉철하게 재고 따지고 판단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판단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공감 능력이 지극히 이해와 공감, 배려, 연민이 뛰어날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성숙한 상담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원래 뛰어나고 냉철한 판단 능력을 되살려주는 것이 우리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은 원래도 온전한 사람이에요. 뭐 모자란 사람을 내가 가르쳐서 무슨 인도를 하겠다 이런 게 어떤 이제 예전에 옛날 일인데 실제로 제가 VC 뭐 벤처 투자사 그다음에 관련 투자 일을 해보고 이제 창업기관 일도 제가 해보고 관심을 가져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점술 시장이라는 게 선생님 의미가 있느냐 미신이냐 근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숫자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인 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숫자를 따라가고 굉장히 논리적인 것만 바라보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점술이라는 건 미신이라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점술의 어필을 하기보다는 상담이라는 일에 어필하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이제 음지에 있다 보니 이 더러운 시장을 정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포인트가 시장에 대해서 근거 있는 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제가 봤을 땐 근거 있는 논리를 마련한다는 건 의구심을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에 강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나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고 답하기보다는 투자사들은 실제로 말 그대로 숫자에 민감해요. 그러면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죠.
그러면은 이 일이 어떻게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 시장이 어떻게 확장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반의 점수를 기반한 상담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하는데, 막연하게 이게 제가 여태까지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해봤지만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것도 마찬가지. CEO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 자존심이 단돈 10원을 벌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CEO 밑에서는 눈곱만큼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 얼마나 지금 뭐 그럴싸하게 꾸며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리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방향성이라는 게, 상담도 마찬가지죠. 상담도 누가 성공하느냐는 얼마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리더의 방향성이 결정적이죠. 단 한 번도 조직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점술 시장이라는 건 선생님, 그렇게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리더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사업가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선생님, 나 스스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설사 개똥 철학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저처럼.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확신이 없으면서 무작정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요. 점술, 상담, 심리죠. 근데 제가 이제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로 카페들 어디든 보면 이제 060은 곧 이제 망하는 업계라고 가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사들 분들 중에. 한정된 풀을 가지고 끼리끼리 해먹는 거라 곧 지는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 그런 걸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걸 보고 저한테 연락도 한 2번 오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가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장이 고도화되고 이제 우리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점차 현대화되고 더 이렇게 발전되면서 점술이라는 게 미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더 이렇게 멀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제가 호언장담할 수 있지만 산업이 고도화되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세상이 바빠질수록 반드시 점술과 심리상담 업계는 대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바빠질수록요, 선생님, 사람 간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단절돼요. 이 타로 상담이라든지 심리 상담 컨텐츠라는 건 의심의 여지 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산업이 오히려 고도화될수록, 선생님.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미신 아니야? 그거 그냥 카드 뒤집어서 끼워 맞추기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타로를 봤잖아요. 타로점을 봤는데 이게 안 맞더라, 하나도 안 맞더라, 다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상담 시장 자체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생각지도 못했는데 맞더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 틀릴 수도 있죠.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데 상당부분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걸 끄집어내서 말해줬고 그게 참 맞아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대화를 통해 내가 힘을 얻는 이 상담이라는 과정이 나에게는 너무나 도움이 됐어 하는 경험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시장이 점차 커지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 시장이라는 거는 계단식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이라는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담 시장이라는 게 이쯤에 걸려있는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먼저 진입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든. 그래서 앞날을 보고 가세요.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간의 시선이 미신이라거나 이런 불확실성에 근거하는 거 아니야? 아무 말이나 해줘서 다 그럴싸하게 들리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시선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당신이 그러한 의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래도 최소한 한 번쯤 호기심과 마음이 열려 있으시다면 한 번쯤 우리 누군가 어떤 상담사라든지 내가 상담사라면 한 번쯤 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제대로 된 좀 퀄리티 있는 상담을 통해 이 상담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나. 이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를 읽어낼 수 있구나. 혹은 굉장히 근거 있는 리뷰를 통해 이게 검증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선생님 발판 삼아 설득력 있게 누군가에게 말을 해줘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저는 만약에 제가 투자사를 상대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뭔가 그게 근거가 있는 거니?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물었으면, 저는 워낙 그걸 많이 당해본 사람이라 늘 그게 근거가 있니? 이 말을 평생 듣고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면서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투자사에서 저한테 물었다면 이렇게 댓글을 했겠죠. 만약에 샤넬 가방이 있어요, 선생님. 누군가가 샤넬 가방 사는 거에 중독이 됐어요. 명품 쇼핑에 중독이 된 거죠. 이게 옳은 일입니까, 선생님? 옳은 일이에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월 1,000만 원씩 이제 수입을 내시면서 그 1,000만 원을 명품을 이제 구매하는데 소비를 해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옳고 그름이 무관한 일인 거죠. 누군가가 선생님 스포츠카를 사든 명품을 사든 선생님 그건 가치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명품을 사든 기부를 하든 스포츠카를 사든 내가 월 100만 원을 벌지만 벤츠를 타든 그건 그 사람의 소비 습관이고 그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통해 만족을 한다면 그건 누구도 판단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누군가가 선생님 심리 상담을 받으러 타로 상담을 받으러 와서 샤넬 가방만큼의 어떤 비용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샤넬 가방을 샀을 때 그 순간의 즐거움은 있을지언정 지속 가능한 즐거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에도 소비를 했죠. 샤넬 가방 3개를 샀어요, 선생님. 이거랑 꾸준한 상담을 통해 선생님 지속 가능한 내가 지금 저에게는 그런 단골 손님들이 많으세요. 저 오프라인에는 그런 대표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거의 매일 오세요. 매일 오시는데 내가 샤넬 가방 하나 사느니 선생님하고 상담받고 좀 명료하게 내가 답을 얻고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자신감을 얻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건 샤넬 가방 이상의 가치를 하는 거고 당신의 상담이 나에게 안심을 시켜줘서 내 역량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 그래서 너의 상담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나는 지불할 의향이 있어. 그리고 그 소비는 샤넬 가방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야. 저 실제로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 심리 상담, 타로 상담이 미신이건 아니건 이걸 다 떠나서요. 그게 가치 평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샤넬을 구매하는 건 누구도 너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근거가 있느냐? 샤넬이 그만한 가치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저한테 매달 1,000만 원치 상담을 받았어요. 이게 가치 판단 평가의 대상이 됩니까? 그게 근거가 있니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선생님께 굉장한 도움이 되고 샤넬 가방과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줬을 때 그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러면은 투자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당신이 샤넬 가방을 판매를 하는데 그 샤넬 가방이 1,000만 원치의 가치를 할 수 있는지 그만한 퀄리티가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샤넬 가방을 살 수 있는 구매력 있는 고객들이 얼마나 앞으로 나타나고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죠. 철저히 숫자예요. 말 그대로 숫자예요, 선생님. 데이터죠.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 시장인지 정당한 근거가 있도록 설명이 되면은 투자사들은 이게 미신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샤넬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샤넬 가방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샤넬 가방이 이러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 가능하고 점차 돈이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철저히 숫자예요,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상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이끌어내는 건 설득력이에요. 설득력. 철저히 설득력인데 이 시장은 반드시 성장 가능한 시장이고 무궁무진한 시장이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포인트는 이 시장이 점술 시장이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어떤 시장이냐가 아니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예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타로 상담이든 심리 상담이든 이 심리와 관련된 분야라는 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여기 5번 한지 8번 컵 킹 펜타클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셨을 때 킹 펜타클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계산적이고 피해보는 것을 싫어한다. 우리 마지막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했을 때 과연 그 말이 메리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메리트가. 왜냐면은 어떤 타로 상담 선생님들 대부분 그런 어휘를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이다, 자존심 세다, 고집 세다, 그 다음에 계산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러면은요, 선생님 이제 카드를 한 장 한 장 한 장 읽게 돼요.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게 제일 치명적이에요. 카드는 반드시 전체를 봐야 돼요, 선생님.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되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님? 이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제가 대표님 오셨길래 이 클라이언트 분 왕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따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저께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우리 와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내가 왕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타로 리딩을 했지만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사람들 중에 현실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뭔가 그 손해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저는 제가 아는 제 주변 사람 중에는 저밖에 없어요. 손해보는 거 좋아하고 현실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막 퍼주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건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 저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히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요. 당연히 자기만의 고집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말고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를 이 사람만의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타로 리딩이에요. 제가 물론 저도 상담이나 리딩 기술이 그렇게 미천한지라 늘 그렇게 뭔가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컨디션을 타죠.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한 장 한 장 듣게 되면 이제 카드 한 장의 의미를 자꾸 읊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카드 전체를 잘 봐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이 사람은 왕따요 했는데 손님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표님이 그 클라이언트가 나 우리 회사에서 왕따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읽어내느냐, 우리 내담자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소름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게 신점인가? 왜 정확하게 맞췄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강사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같은 아다르고 어다르고 표현인데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왕따는 모든 사람이 왕따는 아니에요, 선생님. 어떤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정확히 맞췄어요. 그걸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전체를 보세요. 일단 이 사람 5번 완주예요. 기본적으로 5번 완주라면 이게 의견의 갈등 충돌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과 의견 갈등 충돌이 많이 있고 분쟁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충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그런데 이제 뒤를 돌아서 가고 본인은 킹 펜타클이에요. 그럼 세 장을 딱 보고 3초 안에 이렇게 답이 나야 돼요. 이 사람 왕따입니다, 조직에서. 왜? 킹 펜타클이요. 펜타클은 자기가 살아온 현실이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그 에센스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자기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왕이에요, 선생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간에 이렇게 제가 이걸 4장을 가져왔는데, 사람 간에 대화가 되고 코드가 맞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건 서로 간에 자기를요, 우리 지금 템퍼런스죠, 절제 카드, 조화 카드죠. 자기가 자기 성향이 100이라면 자기 성향을 50으로 줄이고 이 나머지 50의 여백을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게 사람 간의 대화와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나로 꽉 채우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여지를 주고 그 상대방의 그 어떤 성향도 받아들일 수 있음이 서로 간의 소통이죠. 그리고 이번 컵이요, 서로 공감이 일어나고 진심 어린 선생님 어떤 순수한 감정적 교류죠. 그러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질 줄 알고 그런 정을 나눌 줄 알고 내가 가진 걸 쉐어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게 어떤 사람 간의 공감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킹 펜타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2장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 현실이 자기로 꽉 찬 사람이에요. 내 현실이 나로 100으로 다 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선생님?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준다던가 그게 아니고 나의 관심사가 오롯이 나로 가득 찼을 때 이런 패턴을 보여요. 3장의 패턴. 그러니까 지금 내 고집이 세다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기 현실이 자기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건 남에게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정이든 관심이든 나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5번 한지의 8번 컵의 킹 펜타클이에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요. 왜? 나는 남보다는 나에게 관심이 대단히 쏠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쟁을 일으키다 보니 선생님 뭔가 항상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가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시면 아싸라고 부르거든요, 요즘 말로. 그러면 아웃은 바깥쪽이고 이건 편에 있는 사람,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직의 바깥 무리에서 있는 사람 아싸예요,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분쟁을 자꾸 일으키고 주변에 뭔가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자꾸 뭔가 자기가요, 선생님, 자발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금 속 시끄러운 상황을 벗어나려는 거에 가까워요. 자기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어떤 조직에서요, 선생님, 조직에서 내 고집, 내 말이 맞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요. 내 현실이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이 맞는 거고 그것이 사람들과의 여지를 주지 않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다 보니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 나는 이 조직에서 자꾸 혼자만이 어떤 아웃사이더의 길을 자꾸 걸어가죠.
그러니 이 사람 어때요? 자꾸 왕따가 되는 거예요, 사는 게. 근데 23살이래요. 이게 유일하게 얻었던 정보거든요. 오프라인에서는 선생님, 자꾸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타로 리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은 맞아요. 사연을 알면 더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죠.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선생님, 손님이 사연 구구절절하는 경우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손님에게 사연을 묻지 않아요. 내가 네일샵에 갔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눈여겨보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손님이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건 손님의 권리예요. 철저히 손님의 권리죠. 그걸 갖고 뭐 손님이 떠보러 오니 이렇게 지적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선생님, 저는 오프 손님에게 사연을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사연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한 거예요. 저는 서양에서 타로를 이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듣지 않고 말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좀 더 자세히 깊이 있는 리딩이 점차 되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손님이 구구절절 이렇게 하고 나면 이미 손님 입장에서는 들어서 맞추는구나, 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말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신뢰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사전 정보를 듣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듣지 않는 게 오히려 당연해요. 그리고 들었을 때보다 더 정확한 리딩이 그냥 가능한 겁니다. 그 사연을 알아야지만 당연한 거고, 내가 뭐 가만히 있으면 떠보는 거다, 이렇게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있을 뿐이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서양에서도 많은 타로 마스터 봤지만 사연을 묻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오리진이죠. 묻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유일하게 오프라인에서도 안 물어요. 선생님 사연. 오프라인에서 선생님 그 타로 리딩 유명한 오프샵 선생님들 저는 사연 묻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냥 당연히 그냥 리딩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060에서만 사연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연을 손님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나를 떠보러 온 어떤 나쁜 손님이라고 몰아가는 게 더 저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 이게 남들이 060에서 다들 사연 듣는 게 당연한 거고 말해주는 거고 아니면 떠보는 거야, 모두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군중 심리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자꾸 따라가지 마시고, 손님이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건 손님의 권리예요. 말하지 않으면 리딩 안 해. 이거는 선생님, 우리가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 거지, 손님이 왜 나를 떠보러 오나, 이거는 우리가 철저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리딩, 사연 없이 리딩이 가능해야 돼요. 철저히. 저도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왕따야 했는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고 이 사람이 왜 왕따인지를 좀 더 자세히 파보기 위해 9번 은둔자랑 구펜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 이 사람 23살이라는 정보를 얻었어요. 은둔자랑 구펜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와, 얘가 나도 23살 때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 대표님, 제가 이 친구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23살 때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도 뭐 40대 50대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표님께. 이거예요. 참 어린 친구인데 본인을 은둔자랑 9번 펜타클로 묘사해요. 숫자 9는요, 한 자리 숫자 중에 가장 크죠. 나 혼자서 꽉 찼어요. 킹 펜타클하고 비슷한 의미인 거죠. 나의 세상이 나로 꽉 찬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된다는 건 선생님의 입장을 제가 공감을 하고 나의 세상을 나로 가득 채우기보다는 선생님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제가 9번 이제 소울 넘버별 성향했을 때 9번 은둔자는 버블이 강합니다. 해외에서는 몸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excuse me예요. 내가 당신의 어떤 영역을 스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했습니다. 하는 게 excuse me의 어떤 기본 원리라면 나의 세계가 굉장히 강해요, 선생님. 그런데 그 세계에 대한 확신까지 갖고 있어요. 이게 내면에서만, 이게 지금 은둔자는 내면 세계죠. 내면 세계만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카드가 꽉 차 있죠. 그러면 내면 세계만 자기로 꽉 찬 게 아니고 현실 세계까지도 그것으로 꽉 차 있어요. 본인으로. 숫자 9는 펜타클은 현실인데 숫자 9예요.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자신만만한 상태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또래보다 되게 깊이 있고 성숙하고 내가 아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살아본 게 맞는 거고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남을 얕보기도 해요. 저 23살 때 대단히 겸손했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대단히 거만하게 느껴지신다면 흔히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살 때 이럴 수 있어요. 흔히 내가 뭐 독서도 많이 하고 좀 세상을 고생도 해본 것 같고 살아본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게 굉장히 좀 현명한 것 같고, 우리 누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약간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데이터가 23살일지언정 대단히 또래에 비해 성숙하고 내가 깊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왜? 숫자 9 자기로 꽉 차 있어요. 내면도 현실 세계도. 그럼 이런 사람이면 어때요, 선생님? 당연히 남에게 여지가 없죠. 분쟁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요. 이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무리해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는 자기 혼자 자기만 있는 현실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만의 세계에서 히키코모리 성향을 보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 아웃사이더예요. 자발적 아웃사이더.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을 왕따시키는 거지. 이게 이 친구의 성향인 거예요, 선생님. 세상을 보면 선생님 느껴져야 돼요, 분위기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구나. 근데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 2장 정도 더 뽑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구나. 왜?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배려심 있게 여지를 주고 여유를 뭔가 쉐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공감하고 뭔가 진정 어린 관심을 줄 수 있다는 것,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배려심이 있다는 것, 나의 세상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이런 면모가 없는 거죠, 이 친구에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이제 일요일이에요. 오늘 그 샥스킬 한 번씩은 꼭 실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분 저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오늘 일요일자로 뽑아본 거예요. 5장, 4장, 2장. 근데 이제 4장이 핵심이고 2장이고 결론이고 이렇게 세부예요. 그런데 정의카드 에이스컵, 9번 컵에 5번 펜타클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정의카드라는 건 법이에요. 올바름이죠. 정의, 저스티스예요. 정의라고, 저울을 들어서 정의라고 우리가 한글명을 붙였을 뿐이지 저스티스는 뭐예요, 선생님? 올바름, 정의로움인 거죠. 굉장히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법이에요. 사회의 법이고, 사회에서 이 정의카드가 나오면 사회의 법인 거고, 이 사람의 인생에서 정의카드란 뭐예요, 선생님? 그 사람의 올바른 가치관인 거죠, 소신.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에서 정의카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주 직립했어요.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만의 소신과 가치관이 아주 뚜렷한 사람, 자기의 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법이란 건 가치관이자 소신이고 굉장히 그 올바름을 단호하게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이 뭐예요, 선생님? 에이스 컵이죠. 사람을 손을 이렇게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사람에게 진심 어린 공감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제가 이걸 보고 이분이 공지를 보셨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왜냐면 공지에다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내담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받들어야 된다 했던 거죠. 근데 너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대단히 올곧아 보이고, 그 사랑이라는 신념이 내가 봤을 때 그 컵이 9개, 숫자 9는 가득 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꽉 찼어요, 한 자리 숫자가, 선생님. 그 컵으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구나. 그게 되게 자신만만해 보이고, 그 가치관에 대해 대단히 그 숫자 9는 가득 찬 확신이에요. 자신 있는 거죠. 자신 있고, 그거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너는 애매한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가치관을 고수하는구나. 그게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선생님이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느껴지는 바에 의하면. 그래. 너의 철학 멋있다. 그런데 그건 개똥 철학이다, 이거. 너의 철학은 개똥이야. 왜? 네가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그게 참 멋있을 수도 있어. 너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그게 너의 현실을 힘들게 할 거야. 너에게 현실적으로 확신을 주는 건 아닐 거야. 너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거고, 네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멋있어 보이고 너의 가치관에 존중하지만 그게 너에게 도움되는 일은 썩 아닌 것 같아가 이분의 판단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를 어떻게 봐요, 선생님? 이 사람이 되게 순수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는데 하는 말만 들어보면 어떤 계산이 다 담겨있는 말 같기도 하고, 얘가 어떨 때는 되게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저기 막 사람을 사랑해라는 둥 저는 뭐 개똥 철학을 펼치는데 저런 것들이 또 어떨 때 보면 하는 말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똑똑하고, 저런 것도 다 계산상 할 법한 사람의 말이란 말이야. 저 사람이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다. 순수하고 순진한 건지. 철저히 그 사람의 그러니까 되게 어떤 의미에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표정도 되게 무서운데 또 어떤 굉장히 선량한 순진한 아이의 미소를 띄어요. 너가 되게 어떨 때 순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알고서 모든 걸 통찰하고서 하는 말 같기도 하고, 너가 되게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 속은 대단히 확실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면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순서가 바뀐 사람이라면 이런 걸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겉으로는 되게 무섭고 냉정한데 알고 보면 속이 되게 여리고 순수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있죠. 거꾸로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오히려 되게 순진해 보이는데 제가 알고 보면 무서운 애야. 엄청 똑똑한 애야. 뭐 이럴 수 있죠. 사리 분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줄은 그래요. 너가 열심히 일하고 여기에 불을 가득 지피는 거거든요. 너가 열심히 일하고 그 절정기에 이르러서 너가 성공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여기 에이스컵과 9번컵, 에이스컵의 다른 의미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솔직하고 진실된 그러니까 사람을 사기를 치거나 기만을 하거나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고 굉장히 진심으로 사람을 대함으로써 너가 어떤 진실성 있는 모습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교육의 의미를 나타내는 메이저 카드가 웨이트에서 2번 여사제, 5번 교황,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19번 그 다음에 태양카드, 그 다음에 14번 템퍼런스, 이 정도 있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의 의미거든요. 모든 걸 밝히고 객관적으로 이제 다 진실을 알리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수업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강의 일로 너가 참 열정적으로 일하더니 성공하는구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선생님 열일을 하는데 너가 참 성공하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이 불이에요. 완전 기사죠. 불을 열정적으로 들고 움직이는데 그 불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태양이에요. 너가 정말 열정적으로 일해서 성공을 하는구나. 근데 그게 진심과 진정성의 가치에 기반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그런 가치관이 대단히 진실해 보이고 분명해 보이고 확신을 가진 모습이 멋있지만 참 현실적으로 어렵게 가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된다. 너가 대단히 순진해 보이지만 나는 너가 대단히 사실은 그 속이 단단하고 명철한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 이게 이 사람이 바라보는 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성향을 읽는 법도 한번 해봤지만 한 장씩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숲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제가 성향편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도움되는 그 스타일 리딩 같은 것들을 점차 해 나갈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카드들을 보고 한 장씩 내가 제발 그 누군가 선생님께 배운 대로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세 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건 이런 부분이 없구나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없고 제이쌤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5번 펜타클, 이게 펜타클의 약화 빼면은 죄다요 선생님 카드들이 이제 컵이고요. 그 다음에 완지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완지의 기운들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냉철함이 좀 있죠. 근데 지금 거의 안 보이는 게 펜타클이 5번 펜타클은 약화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펜타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봤을 때 어때요? 현실성이 떨어진다. 내지는 저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좀 더 뭔가 더 멀리를 보거나 내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그게 대단히 명료해 보일 수도 있고 열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다만 그 핵심에는 컵이 있다는 걸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게 부족한지, 무엇이 많이 보이는지, 어떤 사람인지가 파악이 가능해야 돼요. 선생님, 사람을 읽어낸다는 건. 제가 부족해서 많이 읽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다양한 이야기들 했는데 선생님께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스토리텔링을 잘 해보시기를, 이번 편은 스킬이니까 리딩하는 버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하는 편의 하나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어떤 포인트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지지랑 응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클래스에서 뵙겠습니다.